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3월 11일 밤 11시를 넘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재판 출석에 대한 보도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네, 오전 8시 반 여의동 자택을 출발해서 광주 법정에 도착하기까지, 또 도착해서 재판정에 들어가고 또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 연희동 자택에 돌아오기까지 정말 하루 종일 방송사 취재진들이 정말 추격전을 방불케 하는 이런 차량을 타고 쫓아가면서 계속 방송을 내보내는 이런 보도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방송사들의 보도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본 소감은 글쎄요, 우리가 보통 뭐 연쇄 살인범에게조차 인격, 인권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인 이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집단적인 어떤 방송에 의한 집단적인 가혹행위가 아닌가. 정말 90이 다 된 어떤 노인, 전직 90이 다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것은 어떤 정치 보복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정말 집단적인 가혹행위다, 아니면 한 개인에 대한 이건 집단 고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보도를 보면서 씁쓸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먼저 각 방송사들 SBS, KBS, JTBC 그리고 M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BS부터 각 방송사들의 헤드라인만 읽어드리더라도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아마 이렇게 와 닿으실 것 같은데, 자, SBS의 헤드라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과는커녕 짜증만, 발포 명령 묻자, 이거 왜 이래? 자, 두 번째, 허리 꼿꼿 전두환, 부축도 필요 없었다, 겉으론 멀쩡. 세 번째, 헬기 사격 없었다 혐의 부인, 전두환 측 노림수는. 네 번째, 핵심 쟁점은 헬기 사격, 전두환 논리결, 검찰 전략은. 다섯 번째, 잠깐 쉬러 휴게소에 내렸다, 당황, 곧장 달려 법원으로. 여섯 번째, 사과 듣고 싶어 왔건만 차량 떠나자, 오열, 분노. 네, 어떻습니까? 제목만 보시더라도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지 딱 아시겠죠? JTBC 뉴스룸 몇 개만 볼까요? 다 읽어드리기는 좀 너무 많고. 자, JTBC 뉴스룸. 질문 안 들린다, 헤드셋 쓰고 조는 듯한 모습도, 딴청 일관. 두 번째, 성난 민심 막아서자, 전두환 인파 직접 뚫고 차량 올라. 왜 이래 짜증만 낸 전두환, 냉정 지키던 시민들 분노. 네, KBS 또 보시면 한 3개만 한번 헤드라인 읽어보겠습니다. KBS, 이거 왜 이래 반성 없는 전두환, 재판 내내 혐의 부인. 32년 만의 광주행, 왕복 600km, 법정 출석의 하루. 재판 핵심 헬기 사격, 정부 확인까지 38년 걸렸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 섞인 표현들이 많죠. 사과는커녕 짜증만 내더라. 이거 왜 이래? 오늘 이거 왜 이래? 라는 말을 인용해서 헤드라인으로 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이거 왜 이래라는 말이 언제 나왔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이제 차량 도착해서 차량에서 내려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옆에 서 있던 한 기자가 뭐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질문을 던지죠. 그때 이제 옆에서 돌아보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좀 격앙된 목소리로 이거 왜 이래? 라고 언성을 높였는데, 아마 그 마이크를 들이대는 과정에서 제가 그 화면을 보기에는 뭔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거 왜 이래? 라는 한마디에 가 나왔는데, 그 한마디 가지고 짜증을 냈다, 그 한마디에 시민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차분했던 시민들이 그 한마디에 격앙이 됐다. 이런 식의 보도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사들의 보도를 보고 있으면 글쎄요, 이건 무슨 관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 많은 이 노인을 어느 장소에 이렇게 내려다 놓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 행동 하나하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이런 식의 보도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말 집단적인 어떤 가혹행위로 보인다. 이거는 폭력이다. 이것은 고문이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목만 보시더라도 사과는커녕 짜증, 이런 표현 굉장히 감정 섞인 표현이죠. 사과, 짜증, 이거 왜 이래? 허리 꼿꼿한 전두환, 부축도 필요 없더라. 겉으론 멀쩡. 부축 없이 걸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멀쩡한 걸까요?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멀쩡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기자가, 언론사가 이런 식의 추측성, 감정 섞인 이런 원색적인 표현의 이런 문장을 헤드라인으로 쓰는 수준은 정말 뭔지 참 안타깝네요. 예. 허리 꼿꼿한 전두환, 부축도 필요 없었다. 겉으로는 멀쩡하더라. 우리가 재벌 총수들 정말 아파서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검찰 출두할 때 또 그거 가지고 얼마나 비웃던 방송사들입니까? 정말 쇼한다, 연기한다, 연기가 무슨 주연상 수상감이다, 이런 식의, 또 그렇게 해도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내는 방송사들이죠. 오늘은 부축 없이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이러한 방송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쉬러 휴게소 내렸다가 당황, 곧장 달려 법원으로. 네, 이것도 저는 참 보기에 안타까웠는데요. 8시 반에 여의동 자택을 출발해서 약 3시간 걸려서 한 11시 반쯤에 충남에 있는 탄천 휴게소에 잠깐 내렸습니다. 예, 보통 나이 드신 분들 화장실도 자주 가시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난 시점에 휴게소에서 내렸으나 차량에 내리자마자 취재진들이 몰려들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차에 다시 타고 광주까지 그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까지 가는 내내 화장실 한번 못 가고 식사 한번 하지 못하고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아까 제목부터 잠깐 쉬러 휴게소 내렸는데 당황, 곧장 달려 법원으로. 이 리포트를 SBS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네, 취재진이 둘러싼 가운데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승용차에 탑승했습니다. 경찰 호위를 받으며 고속도로를 달리다 오전 11시 반쯤 충남 탄천 휴게소에 들렀지만 취재진이 몰려들자 불쾌한 표정으로 바로 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결국 점심도 거른 채 시속 150km의 속도로 광주로 향해 예정보다 1시간 이상 이른 낮 12시 35분쯤에 광주지법에 들어섰습니다. 네, 취재진이 몰려들자 불쾌한 표정으로 바로 차에 올라탔다. 그래서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불쾌한 표정이 아니던데요. 불쾌한 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난처한 표정이죠.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화장실 한번 가지도 못하고 그 차 안에서 다리 한번 펴지도 못한 상태로 내려서 한번 쉬지도 못한 채 다시 차량에 올라타서 광주를 향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불쾌한 표정으로 다시 차에 올라타더라. 이런 식의 비아냥은 이건 너무 심한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SBS뿐만 아니라 KBS, JTBC 모든 보도가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또 JTBC 뉴스룸 이런 식의 감정적인 보도를 하는데요. 네, 먼저 그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보도를 합니다.
출석 소감을 드리려는 취재진의 반응보다도 오히려 시민들의 반응이 더 차분했습니다. 거세게 항의하면 전 씨가 앞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서로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앵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들어가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말이 전해지면 결국 감정에 불을 지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과 다르게 전 씨는 법정에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이거 왜 이래? 라며 화를 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시민들은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건물 맞은편에는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전 씨가 들어간 뒤부터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민들도 맞은편에서 재판 내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정에서 전 씨가 졸고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저도 이 화면을 보면 참 솔직히 좀 화면을 보면서 더 기가 막혔는데, 초등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정말 웃으면서 마치 놀이하듯이 이렇게 구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재밌는 신나는 놀이 같아 보였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도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마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분노한 민심의 하나로서 스케치하고 보도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죠. 또 시민들도 분노했다. 글쎄요, 이거 왜 이래 그 한마디에, 법정에서 졸았다라는 그 내용에, 혐의를 부인했다는 그 말에 분노했다. 그러면서 그 광주 시민의 인터뷰를 또 내보내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네요. 광주 시민 이모 씨라는 분은 일고의 가치가 없죠. 지가 무슨 민주투사라고, 어이가 없는 말이죠. 개나 소가 다 웃는 말이죠. 이런 식의 인터뷰 내용을 왜 내보낼까요? 무슨 의도로 내보낸 걸까요? 근데 다른 인터뷰 내용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식의 감정적인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그야말로 비아냥거리는, 그야말로 뭐 인격이고 뭐고 무시하는 이런 식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에서 보도하는 것 자체가, 그 의도 자체는 그야말로 이건 한 사람을 놀려보겠다라는 의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광주 시민들의 뭐 제대로 된 어떤 생각,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인터뷰 내용도 전혀 아니죠. 지가 무슨 민주투사라고 개나 소나 다 웃는다? 이게 무슨 보도할 가치가 있어서 이런 인터뷰를 내보낼까요? 이게 지금 JTBC의 수준입니다. 네, KBS 보도를 봐도 뭐 비슷합니다. 이거 왜 이래? 반성 없는 전두환, 재판 내내 혐의 부인이라고 하면서 뭐 사과를 하지 않았다.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예 대답이 없었다. 네, 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마침내 법정을 나선 전 씨, 사과하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5.18 유족들과 광주 시민들을 등진 채 끝내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광주를 떠났다. 모든 방송사들 모두 사과에 집착하는, 사과를 하지 않더라, 짜증만 내더라,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과를 왜 방송사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과라는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과를 그동안 안 했습니까? 과거 30년 동안 수차례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미 여러 차례, 수차례 사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상황에서 모든 취재진이 몰려서 정말 몸싸움을 하다시피 해서 차량에 탑승해야 되는 이런 정말 정리가 되지 않은,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 무슨 사과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과를 집요하게 억지스럽게 요구하는 이런 방송사들의 태도, 이것은 왜 방송사들이 마치 어떤 채권자처럼
무슨 빚을 독촉하는 사람처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이런 보도는 정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리고 새 방송사들의 공통된, 그리고 모든 방송사들의 공통된 그 보도 내용 하나는 5.18 당시에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하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SBS도 보면은 먼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조사 보고서에 근거해서 헬기 사격은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 측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KBS도 헬기 사격설은 이미 공식 확인되었다라는 식의 헤드라인을 보냈는데, 뭐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국방부 조사 결과 공식 확인의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헬기 사격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동안 작년 5.18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95년도에 검찰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그런 조사 결과에서도 당시 헬기 사격 없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모든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는 공인된 사실을 이번 정부 들어서 작년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뒤집어진 것인데, 그 뒤집어진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거야말로 사실 조작에 가까운 내용에 근거하고 있고, 그 보고서 내용, 그 조사 결과조차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몰아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조갑재 TV에서 여러 번 조갑재 대표께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는 그러한 논평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내용을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방송사들의 보도, 정말 그 수준이 너무나 수준 이하였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어떤 한 개인의 인격과 기본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것은 찾아볼 수조차 없고, 연쇄살인마를 취재하고 보도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보도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것은 언론에 의한 집단적인 가혹행위로 보일 정도의 이러한 보도 행태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방송사들의 이런 보도 행태, 이런 수준 정말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